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금융권 지원 전 꼭 봐야 하는 필수 강의입니다. 핀테크 및 인터넷 전문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핀테크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전문의 현황, 이사점 결론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준호플로 쳐주세요. 네, 신한금융, KB 주요 5개 금융사에서 2017년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핀테크가 주요 핵심 사업으로 할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이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핀테크가 왜 나왔을까요? 예,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 문제 해결 지시 발언을 기점으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의 핀테크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규 부서들이 생겨서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활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 지주회사 측면에서 이제 계열사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황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를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뭐냐라고 했을 때 언번들링. 자, 기존의 하나의 상품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분해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세분화한다라는 게 이제 언번들링이고요. 자, 그래서 핀테크는 거창하게 이야기할 게 없이 잘 설계된 금융 서비스고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쉽게 잘 그리고 쉽게 잘 빌리게도 해주고 쉽게 잘 굴리게도 해주고 서비스 인터넷 전문의 보안도 제공하는 것이 핀테크다.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보신주의, 고객이 아닌 은행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핀테크가 나와서 금융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그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입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 기술이 이 핀테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고객 밀착형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데이터를 쌓는 원천 데이터의 그 근간에는 이런 거래 DB, 로고 DB, 이벤트, 이메일, 소셜 미디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어, 그 새로운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중심의 공급자가 주도하는 상품을 그냥 수요자인 고객들이 그 틀 안에서만 이제 하는 수요하는 그 시장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개개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저축을 할 때라든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개개인 특성에 맞추지 않고 은행에서 정형화된 틀에 맞춘 상품, 뭐 청약, 주택 청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사실 개인적인 고객에 타겟팅돼서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은행이 나옴으로써 현재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개개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핀테크의 본질인 겁니다. 결국엔 핀테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핀테크의 본질은 더 얘기하면은 고객, 사용자, 개개인을 바탕으로 설계된 거 역시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핀테크가 결국에는 기존의 금융 산업을 위협하긴 하지만
이 인터넷 은행이 생김으로 인해서 K뱅크나 카뱅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업체들도 이 IT 부서를 아까 말했던 초창기 때 그 신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 변화의 바람이 보이고 있는 거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신주의를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이제 변화의 계기가 돼서 이제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 그런 흐름을 지금 요즘 추세고요. 결국에는 이런 걸 이런 반대 모습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기존 금융권의 모습은 고객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고요.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고객 그룹 대상 서비스 제공했고, 그리고 법규 및 진입장벽을 통해서 금융사업을 폐쇄적으로 이끌었죠. 왜냐면 그냥 수신만 받아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자 노림만 해도. 그래서 별로 내부적으로 변화의 바람도 없고요. 그냥 호봉제로서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뭐 개선 포인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까 말했던 빅데이터의 등장, 그리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집중을 한 게 된 건데, 이런 빅데이터의 등장이 수요자인 고객 맞춤의 고객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IT 기업과 대한민국 금융기업의 핀테크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은행의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양하고 특화된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해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서 진입 규제를 방패 삼아서 수요혜택 금융권은 강력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존의 은행들을 위협하게 된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 듣는 이런 이게 아마 이제 그 거래 탐지 이상징후 거래 탐지 그걸 텐데 그 기술이나 블록체인, 머신러닝, 로드 어드바이저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게 된 겁니다. 이런 신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또 요즘에 크게 화두가 됐던 비트코인의 원천 기술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기존의 금융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고객 개개인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대 은행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 서비스를 이제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쟁사들의 도전을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즘의 은행이나 금융권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실제 자기네들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IT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이제 의사결정권자들도 이런 거를 간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결국에는요, 언번들리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존 전반 산업의 변화가 있는 시점이고 이거를 금융권을 이제 도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언번들링이라는 단어는 왜 생겼을까? 시작은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강의. 자,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예, 분해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넣었는데 제 필수 강의들이고 꼭 이 강의들은 보세요. 올해 취업할 거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꼭 취업 되려면.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준호 폴로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업 고민이나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이렇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고민 해소를 시켜드리는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 프로 꼭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핀테크가 그럼 뭐냐? 어, 핀테크는 파이낸셜하고 테크니크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 기술, 소비자 중심 서비스와 이미지가 강하다. 뭐 기본적인 단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핀테크를 금융 기술,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IT 기술로 하고 신속 정확한 편리한 금융 가능한 거 정도로만 끝났어요. 기존에 이제 금융권의 은행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금융 결제를 통한 빠른 금융 인터넷 뱅킹, 송금하고 이제 이런 것만 핀테크의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요즘 금융권들이 집중하는 거는 이런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모바일과 빅데이터, DT,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업무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기술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이라든지 새로운 그 IT 신기술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핀테크는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적 비금융 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해서 지급 결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핀테크란 뭐냐? 결국에는 그 비금융 회사의 이제 뭐 KT라든지 뭐 금융 회사가 아닌 데서 뭐 요즘 통신사들이 이렇게 인터넷 뱅킹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뭐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은행권이 아닌 기업들이 기술 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IT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테크인 금융 회사를 차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주요이죠. K뱅크랑 카카오뱅크랑 이런 회사들인 겁니다. 자, 그럼 핀테크란 왜 나타났을까요?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권은 신용거래를 통해 이전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금융과 IT를 결합한 사업을 새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 출발은 인력 감축을 위한 시스템 전산화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것은 엄청난 양의 고객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요. 이런 전산화 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에는 그냥 거래나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떨어져 있던 로그 성격의 데이터들도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고객 데이터가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 데이터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객의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차별화된 핀테크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핀테크의 성장 배경은 뭐냐? 예, 성장 배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모바일이 트래픽 추이가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 시점에 맞춰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시장이 특히 삼성페이나 중국은 알리페이, 미국은 애플페이 등 이런 결제가 이 결제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핀테크의 성장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핀테크는 이제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이런 금융 프로세스 전산화에서 전자결제에서 이제 이렇게 예금, 대출, 투자까지 나아가고 있다. 투자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가 되겠죠. 이거는 뭐 요즘에 카카오뱅크에서 나온 뭐 거래를 빨리빨리 하잖아요. 뭐 요즘 심사도 금방금방 하고 바로 대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빨라졌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핀테크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핀테크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급 결제랑 그리고 금융 송금하는 거랑 자산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은 어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현재 2017년 버전인데 현재는 이런 서비스들 제공하고 있죠. 네. 네,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분류한다고 하면 뭐 대출 중개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금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왜 주목을 받냐라고 했을 때 어, 점포 중심의 은행이 저성장 저수익에 이제 있어요. 현재는 뭐 이건 우리나라 기준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뭐 미국이든 여러 나라에서 수익이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제 정부는 이런 경기 부진을 좀 금융권이 좀 활발하게 이런 어, 이렇게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원해가지고 이런 이자 수익 말고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고객들이 더 많은 고객 그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부의 고민이 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먼저 빨리 도입해서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만 아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이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런 규제나 어 이제 금산분리로 인해서 비금융업체의 지분 보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이제 투자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좀 천천히 정리한 다음에 좀 읽어보시고요. 네, 뭐 이런 전문 은행에서 이제 이런 요건으로 설립 방안을 요즘에 이제 인가를 낮춰서 자본금도 1000에서 500으로 나눠 낮춰주고요. 이 지분 보유도 어, 그 비금융 회사의 경우 보유 한도도 이제 연산분리 완화,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기존에 은행하고 K뱅크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비교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만 찝어드릴게요. 결국에는 기존의 은행들이 먹고 있는 거는 많이 있어서 사실 결국 중금리 시장을 많이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산화 IT 기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무료, 뭐 새로운 이제 결제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리도 조금 더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주요 요즘에 핫한 이제 전문은행 이제 자료고요.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 꼭 말씀 주시고요. 예, 예전에 그 회사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좀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밑줄친 부분만 보면은 이게 카카오뱅크의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제 이런 밑줄친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세요. 예, 네.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카카오뱅크는 더 강점이 있고요. 우리 이, 이 라이언하고 이제 뮤즈 되게 귀엽잖아요.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노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핵심이 사실 이겁니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이거는 기존의 그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뭐 카드 밴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카드사의 수수료를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게 돼서 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제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고연봉의 업무 강도가 약한 회사였는데 이렇게 아니 그 카카오뱅크가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이런 벤사의 카드 수수료를 위협하는 신기술을 개발했고 이런 중개업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술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회사들이 위기다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런 온라인 활동, 뭐 SNS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뭐 그 고객이 어떤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신용 가치형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용 평가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다. 예, 이제 그게 카뱅에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모티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포인트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금융봇도 할 수 있고요. 예. 고품질 저비용 IT 시스템도 구용할 수 있습니다. 뭐 IT적인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KT인데 뭐 이런 밑줄치 부분만 좀 중요하게 정지를 해준다면 봐주세요. 네. 이거를 이제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또 에너지 쏟아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만 좀 잠깐 정리했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뭐 K뱅크는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프로세스 형식. 자, 그래서 제가 이쪽 관련된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요. 어, 결국에는 이런 데가 제가 여기다 캐피탈이라고 왜 달아놨냐면 결국에는 은행은 기존에 고객이 너무 많아요. 그 은행과 중간에 있는 그 캐피탈 이런 인터넷 뱅킹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은행과 이 캐피탈 이제 이게 제 2금융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인터넷 은행이 처음부터 이 은행의 자금력을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캐피탈이 하고 있는 중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 상대가 될 전망인데 이 캐피탈도 보면 소매금융을 하는 데가 있고 기업금융을 하는 데가 있는데 소매금융 위주로 하는 데가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그 금리 경쟁력을 보유한 왜냐하면 수신 역할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자금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파급력이 있고 현재도 2018년에도 이런 인터넷 은행이 좀 성장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은행업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 산업으로 은행은 충분한 고객 기반 확보에 사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나 수익성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예. 결국에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자,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고객 페인 포인트의 해결에 집중한 차별화된 핀테크 기술 시도가 필요하다. 이게 그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이 강의를 일단 제작을 뭐 우선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좀 분류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케이스별로 좀 나눠서 좀 짧게 짧게 제작을 다시 할게요. 예, 오늘은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쁜 직장인이니까요. 요즘 애들 금융감독원 감사받느라고 저희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예, 이 블로그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